혹시 꿀을 잘못 먹어서 혈관이 막히거나 신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놀라셨을 텐데요. 꿀은 달콤하면서도 옛날부터 약재로 불릴 만큼 좋은 효능을 가진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예로부터 상처 치료나 감기 예방에 쓰일 만큼 천연 보약으로 불려온 꿀도 사실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꿀을 건강식처럼 챙겨 드시는데 잘못된 궁합을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꿀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먼저 짚어보고 이어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꿀을 보약처럼 활용하는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 잠깐 시간 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꿀이 왜 예로부터 보약이라 불렸는지 살펴볼게요. 달콤한 맛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꿀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음식이자 약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꿀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요.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이 세포들을 스스로 제거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자라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면역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기 같은 작은 질환에도 쉽게 노출되는데요. 이럴 때 꾸준히 꿀을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이 작용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줍니다. 밤꿀에는 키누레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에 특히 좋은데요. 쓴맛 때문에 선호도는 낮지만 효과가 뛰어나서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약처럼 챙기기도 합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도 면역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꿀은 피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속도를 늦춰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꿀이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딸기나 감자, 오이를 갈아서 꿀과 섞어 팩을 만들면 피부 미백과 보습에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안 후 꿀을 얇게 바르면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세 번째로 꿀은 감기와 독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환절기마다 기침이나 목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꿀의 항산화 성분과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침을 완화시켜 기관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꿀을 한 스푼씩 섭취하면 비타민제를 챙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환절기 질환에도 덜 시달리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꿀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바로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 몸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바쁜 일상에서 금세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전후에 꿀을 섭취하면 체력 유지에 좋고 업무로 지쳐 집중력이 떨어질 때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꿀 한 스푼이 건강 보조제보다 더 빠른 효과를 줄 수 있어 나이 드신 분들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 회복 효과입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감염을 막아주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 치유 속도를 높여줍니다. 과거에는 약이 부족할 때 상처에 꿀을 바르기도 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꿀의 항균 작용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 꿀을 바르면 회복이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숙면을 돕는 효과입니다. 꿀 속 트립토판 성분이 뇌를 안정시켜 불안을 줄이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다음날 아침을 개운하게 맞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데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은 물론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면역, 피부, 피로, 수면까지 전반적으로 챙겨주는 천연 종합 영양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꿀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꿀과 잘 어울리는 좋은 음식들과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만 먹기보다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예로부터 약은 음식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궁합이 맞는 음식은 효과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꿀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요. 마늘의 항균 성분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마늘과 꿀은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을 찜기에 10분 정도 쪄낸 뒤 식혀서 병에 담고 그 위에 꿀을 가득 부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맛도 부드럽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하루 한두 알씩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가 빨리 풀리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아 기침이나 가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꿀마늘을 챙겨 먹으면 감기에도 강해지고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염과 항균 작용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생강은 혼자 먹기엔 매운맛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꿀과 함께하면 맛이 중화되어 먹기 훨씬 쉬워집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넣고 끓인 뒤 꿀을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과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생강꿀차는 최고의 보양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속 체온이 올라가면서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배와 꿀의 조합입니다. 배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키우고 소화를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기관지 건강에 큰 효과가 납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때 꿀배를 먹으면 목의 통증이 완화되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로부터 배와 꿀은 감기약 대용으로 쓰였을 정도로 기관지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 배 속을 파내어 그릇처럼 만들고 그 안에 꿀을 채운 뒤 찜기에 30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따뜻하게 익힌 배와 꿀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꿀과 우유의 궁합이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를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칼슘은 근육을 풀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우유의 효과가 2배가 되는데요. 꿀의 따뜻한 성질이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 불면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전 따뜻한 꿀우유 한 잔이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이처럼 마늘과 생강, 배, 우유는 꿀과 만나면 면역력 강화부터 기관지 건강, 피로 회복, 숙면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강 요소를 챙겨줍니다. 그래서 꿀은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조합해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꿀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꿀과 상극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두유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은 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꿀에는 유기산이 많은데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뭉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결국 몸에 들어가도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꿀은 따뜻해서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와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와 꿀을 같이 먹고 배가 아팠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많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은 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콩 음식과 꿀은 반드시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감입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은데 꿀과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꿀 속 철분과 감 속 탄닌이 결합하게 되면 탄닌 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겨 소화가 방해됩니다. 철분 흡수를 막기 때문에 빈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철분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생깁니다. 감은 단독으로 먹을 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꿀과 함께 먹으면 이런 장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감을 드실 땐 꿀을 피하고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아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가면 가스를 발생시켜 속이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도 흡수되지 못하게 되고 양파가 가진 좋은 효능 역시 발휘되지 못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이 꿀과 양파를 같이 먹으면 더 심한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는 평소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아서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꿀과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양파즙이나 양파장아찌를 드셨다면 꿀은 몇 시간 뒤에 따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콩과 감, 그리고 양파는 꿀과 상극이라 같이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려면 이 조합만큼은 꼭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며 혹시라도 속이 불편하다면 꿀과의 궁합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음식 궁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꿀의 효능과 함께 상극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콩과 감 그리고 양파는 꿀과 맞지 않아 함께 먹으면 소화가 방해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지며 심하면 복통과 불편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늘과 생강, 그리고 배와 우유처럼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면역력을 키우고 기관지 건강을 지키며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도리채 안 된 아기에게 꿀을 먹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시중에는 설탕물을 섞은 가짜 꿀도 많기 때문에 순수한 천연 벌꿀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라벨에 표기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은 꿀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극 음식만 피하신다면 꿀은 분명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